1. 엄중한 자기 구제. 남이 해주는 것,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이러한 자세는 어렸을 때는 유아의 상징이고 나이 들어서는 노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돈이나 물건, 시중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은 받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하다. 이런 심리 상태가 모든 면에서 매우 심해지면 그것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증거로 보아도 좋다. 옛날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손에 넣고 그 다음엔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며 자기 몫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일함과 동시에 약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정신 상태는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증거이다.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떳떳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자격을 잃고 단지 위로만을 받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종의 굴욕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마땅히 자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행복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본 호퍼의 말이다. 늙는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혹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행복을 포기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몸이 말을 안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몸이 불편한 한 노파가 매일 밤 도로로 난 창가에 등불을 놓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것은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를 위한 것이었다. 먼 길을, 암흑 속을 걸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불빛이었다. 자연의 위압 속에서 조그만 빛이 보일 때 여행자들은 인간의 온화한 정에 포근함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빛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노파이지만 타인에게 단지 등불을 비춰준다는 것으로도 자신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간의 본질을 갖추게 되며 더욱이 그것으로 인해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남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인이라고 해서 남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행정상의 노인으로서는 남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 오늘날은 젊은이들까지 사회나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혜택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이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원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자립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규칙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욕망이 희생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종의 보상 심리로 사회의 보장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면 그 결과가 의외로 당사자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립의 긍지만한 즐거움도 없다. 사회에 요구하여 무엇인가를 받아도 별 상관없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해야 할 범위를 가능한 한 많이 남겨놓지 않으면 욕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결과 불만도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일단 포기할 것. 장년에게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닌 한 우리들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차로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적 솔직히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확연하게 갈라진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먹는 것도 단념하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느 편인가 하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고령이 되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한창 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원칙은 그렇게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노인이더라도 무리인 것이다. 자신은 노인이니까 어렵더라도 어떻게 좀 옆에서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노화에 따른 어리광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어렵더라도 어떻게 좀이라는 말은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됐을 때의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경우처럼 그것은 무리다 라고 단념해버리는 사람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할 때 단념하는 쪽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든 고령자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철칙이 있다. 그것을 노인을 향한 비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노인이라는 것은 지위도 자격도 아니다. 노인이라는 것을 일종의 자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젊은이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나는 오늘 피곤했기 때문에 버스를 한 대 더 기다렸다가 앉을 수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당신도 앉고 싶다면 비어있는 버스를 기다리시오 라고 대꾸했다. 당시의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을 두둔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기에 자리를 양보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노인에게 무료 버스를 제공하거나 장수 노인들의 의료비 지급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구 4명 중 한 사람이 노인인 시대가 닥칠 때 노인이라는 사실이 지위나 자격으로 통할 수는 없다. 또한 제도가 어떻든 경제가 허락하는 한 버스비나 약값 등은 스스로 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자립의 마음가짐은 정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된다. 가족끼리라면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되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일종의 응석이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해도 좋을 말과 해선 안 될 말조차 분간 못하게 된다. 가족에게라면 노인이니까 어떻게 말을 하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괜찮다라는 뻔뻔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도 있다. 가정은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태연하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나 정도 나이쯤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남들이 웬만큼 이해한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과연 그럴까? 언뜻 들으면 순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그저 진리일 뿐이다. 타인이 참고 있는 것을 그 노인은 양해를 받은 듯 착각한 것이다. 이것은 노인과의 관계에 한한 것만은 아니다. 가정에서는 마음을 편히 열어도 좋다고 해서 기분 나쁜 일을 마구 털어놓거나 상대방의 급소를 찔러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의 표현은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편안함과 배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것들 중 어느 한 가지를 간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자식으로서는 일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무리라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어려우면 사계절에 한 번씩, 그것조차 어려우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라도 부모를 찾아뵙는 것으로 정하면 좋다.
이때 부모 쪽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을 깨끗이 잘 치워놓고 옷도 깔끔한 것으로 입고 즐거운 화제를 생각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기회에 푸념을 늘어놓는다든지 불평을 토로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체력과 수입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자식을 맞이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조금씩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 평범한 부모 자식 간이라면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결코 냉랭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 서로에게 시간 내느라 참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사시는구나 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인이 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방심해서 부모를 그냥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부모 역시 자식에게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이란 것은 어느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든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은 주로 여성 노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 특유의 문제가 아닌 여성 특유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나는 불행하게 살았는데 당신은 전혀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사셨군요 라는 기묘한 말을 초로의 여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버릇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노년에는 자기 중심적이 되는 법이다. 노인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성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자신과 관계없는 바깥일에 흥미를 갖는 능력은 남성적인 특징으로 여성에게는 다소 결여되기 쉬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부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 바깥 세상 일과 멀어진 경우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인간의 공통 운명이나 전체적인 사회 상황에서 파악하는 일이란 도저히 불가능해지고 만다. 그러면서 나의 불행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은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잘 살펴보면 그 어떤 일에도 한도는 없다는 생각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남보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딱한 생활을 하면서도 제법 즐겁게 지내는 사람에 놀라고 저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불행할까 하고 놀라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자신이 가장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만을 확인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된다. 외부 생활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 타인의 마음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헤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비례를 범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두 여성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대개아기는 늘 새근새근 잠도 잘 자니 참 편안히 키웠겠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애는 알레르기만 일으키고 참으로 힘들었어요.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내 고생은 차이가 나네요. 라고 조금 나이가 더 들은 노부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자 편안히 애를 키웠다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부인, 저는 댁내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집에다 일을 가져와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들게 삭일을 했답니다. 대개는 가정부가 3명이나 있어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답니다. 아이고, 그 3명 중 2명은 시부모님을 위한 가정부예요. 그렇지만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무례한 대화이다. 2명 다 상대방이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고생을 증명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나의 생애는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물론 개개인의 인생은 모두 다 대단히 존귀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 일생이야말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쓰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거의 100명 중 97, 8명이 자신의 일생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자기만을 특별한 경우인 양 생각하는 것은 역시 너무 무른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평범한 삶처럼 보여도 인간의 일생은 그것을 간파하는 안목이 있다면 어느 누구의 것도 위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서전을 출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책을 나누어주는 방법에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옛부터 쓴다는 것을 두뇌 체조라 했지만 최근에는 워드 프로세스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자신의 집에 재본 가능한 기계가 있어 기념할 요량으로 100만엔 혹은 200만엔을 들여서 책을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노래나 무용 발표회보다 오래 남고 자식들에게 가문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유익하다는 발상일 것이다. 또한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써서 남길 것도 많아진다. 자서전뿐만이 아니다. 시집이나 화집, 에세이집 등을 자기 출판하는 경우가 늘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역시 약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어떠한 출판사도 당사자에게는 기쁘고 매우 호사스러운 일이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받았을 때 면전에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실제로 어떤 책이라도 반드시 감동할 만한 부분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고 지방에 사는 한 부인이 말했다. 책을 내면 모두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도쿄에서는 보통 조촐하게 하지만 지방에서는 유명한 요정을 빌려서 하기도 한다. 초대임으로 가게 되면 실비 2, 3만엔은 축의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의 모임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는 수 없다. 그러나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도저히 다 참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신이 자비 출판한 책을 국회 도서관, 도립 도서관 등에 보내어 증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이곳의 장소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위의 감사장을 받게 되면 자신이 대단히 좋은 일을 했으며 자신의 작품이 오래도록 국회 도서관에 남아 있을 것으로 믿는 노인이 있다. 그러나 도서관들은 그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 이외에는 쌓아두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서관이라도 서고는 금세 가득 찰 것이다. 한 권의 책을 꽂아두는 데는 토지대, 서고대, 관리비 등만으로도 도서관 측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책을 증정하는 경우 감사장, 비평, 답장 등은 일체에 기대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곧바로 헌책방에 팔아버린다든가 내버린다든가 해도 불평을 하지 않을 각오로 증정해야 한다. 그것은 나와 같은 작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책을 보낼 때는 폐가 되지는 않을지 미리 확인하고 보낸다. 예술원의 회원이 되면 회원은 출판할 때마다 자신의 책을 한 권씩 기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우에노의 학술원 건물에는 그다지 넓은 서고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보낸다면 보관 장소가 부족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일생에 그저 대표작 두세 권 정도 기증할까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한 권도 보내지 않았다. 나의 경우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다. 하루에 서너 권이나 책을 받는 날이 생기는 것이다. 하루에 서너 권이란 아무리 읽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다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일을 위해
참고 자료를 읽을 시간도 필요하다. 나의 시어머니도 그림과 시를 수록한 작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책 관리를 대단히 신중하게 하셨다. 정말로 친한 사람 이외에는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병환 중이기도 하여 출판 기념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고로 쓰는 것이지만 나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나 그 후 여러 차례 출판되었을 때 한 번도 출판 기념회나 격려회를 한 적도 남들이 해준 적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좋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온정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노년이 되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겸해서 상을 받는 일도 있다. 훈장, 포상을 받든가 몇십 년 근속 표창을 받든가 천황폐하나 총리를 대면하는 등의 기회를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호사스러운 일이므로 자축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자신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깨달을 만하다. 자신이 축하받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돈을 쓰게 하고 마음고생을 시켜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웃줄에서 어쩔 줄 몰라 그저 좋아만 한다면 어떻게 그 나이를 먹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그런 배려가 가능한 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 것. 남의 사생활에 참견하는 한가한 생활 태도를 고친다. 또 그 행동의 선악을 단정하거나 고쳐놓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외도 많으나 노인은 대체로 한가하다. 한가하게 되면 인간은 오히려 여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가란 원래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노인은 여가를 전적으로 외적인 것에 소모한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혼담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노인이 혼담을 이어주는 것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경험도 풍부하고 친지나 친척들,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 자기야말로 가장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 착오이다. 바로 이런 노인들이야말로 자신의 행동 방식은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의 방식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하므로 상대방도 이것을 마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노인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상은 사회에서 사장님으로 떠받들어지던 사람이든가 집안에서 사모님으로 불리며 세상의 거친 풍파를 비교적 덜 겪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이 지구는 벌써 먼 옛날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에게는 분간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둘 중 어느 것도 통용되지 않을 수도 또 통용될 수도 있는 것이 역사이며 현실인 것이다. 친절하니까 됐다는 법은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친절에서 나온 생각이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선의의 강요는 악의보다는 곤란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 유아성에서 그대로 노인성으로 밀려들어와 장년이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을 곰곰이 음미해보는 시대라는 정의도 성립됨. 고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한 노인은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활 방법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할 것. 앞의 항목과 연관이 있지만 내가 50세가 되어 느낀 것은 이미 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어 놓으려는 것은 교만이다. 나이 50이 되면 남은 인생은 아마도 길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의 생활과 삶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생활 방법이 가족에게 폐가 될지 어떨지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다.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돈을 쓸데없는 데에 써버려서는 안 된다. 노인 혼자 투자하거나 연애나 결혼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남은 가족에게 짐을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번 돈이라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선선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더라도 터무니없는 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배려가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논리다. 나는 어느 쪽이든 공감이 간다. 어느 쪽이든 장점과 단점, 추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단지 자신이 최상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일이다. 푸념을 해서 좋은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젊을 때에는 푸념도 애교가 된다. 푸념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나는 만담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토지방의 푸념 만담이 요란스럽지 않아 좋다. 불평하는 게 능숙하다면 상당한 표현 기술과 자제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추운 겨울날의 오뎅처럼 오히려 따스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노인의 푸념은 자신도 타인도 비참하게 할 뿐이다. 푸념은 삼사태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되게 마련이다. 말하는 쪽이 편한지 자신을 단단히 지키는 게 편한지는 알 수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취하면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몇 번이고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평만 늘어놓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평은 그늘진 느낌을 준다. 무엇이든 즐거워하는 노인에게 밝은 햇빛 내음이 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이다. 명랑할 것. 작년 시대의 인간은 얼마나 인내해왔던가.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고 견뎌왔던 것만은 결코 아니다. 세상에는 실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존재를 뜻있게 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누구에게라도 양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참한 일도 아니며 전혀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격이 연마될지언정 비뚤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인내심이 점차 약해지는 것 같다. 몸이 쇠약해지고 능력이 줄어들고 친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해도 그 마음 그대로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것은 없다. 외형만이라도 좋다. 마음속에서부터 명랑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그런 위선적 행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 명랑하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상처받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센티멘탈리즘일 뿐이다. 삐딱한 생각은 용렬한 행위, 의식적으로 고칠 것.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정의 똑똑함으로 여겨 나는 나의 분수를 잘 알고 있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노인이 있는데 뻔한 상투적인 말 같아서 재미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상하는 적도 많다. 사람이 삐뚤어져도 좋을 시기란 평생에 한 번도 없다. 삐뚤어진 인간은 첫째, 사귀기가 매우 성가시다.
차라리 어수룩한 사람을 사귀는 편이 훨씬 낫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유머러스하게 드러내어 삐딱하게 말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남에 비해 곱절의 자부심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흠뻑 찌든 냄새를 풍긴다. 특히 나는 삐딱한 사람이니까 하는 따위로 일부러 빗대어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내 딴에는 이 정도도 삼가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왜 몰라? 라고 협박하는 모습을 어느 가정에서 본 적이 있다. 정 삐딱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입 다물고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말로 하는 것은 노인성 어리광과 삐뚤어진 마음이 결합된 대단히 추악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할 것.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히말라야인지 알프스인지를 등반하고 돌아온 70 몇 살 된 노신사를 본 적이 있다. 70이 넘은 노인이라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늠름한 걸음걸이와 담담한 표정의 노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70이 넘은 나이에 등반하는 큰일을 해냈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 정도로 자신이 노인이라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담담하게 귀국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처럼 부러운 건강과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로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노인뿐 아니라 중년층에도 많다. 등반한 노신사는 아마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것이다. 이런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일지도 모르지만 늘 자신에게 어떤 가혹한 일을 그저 묵묵히 강요해온 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힘이 붙이는 일을 일체 하지 않는 사람은 젊었다 할지라도 노인성 생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노인의 불행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주위 사람들의 방치가 아닌 노인 당사자와 그 주위 사람들의 과보호에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가혹함을 견뎌내는 습관은 비교적 젊었을 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힘든 일을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내겐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이 많지만 그런 경우는 좋은 상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함이 마땅하다.